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제주도에서 열린 제6차 윤창중 정치학교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제주 도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창중 정치학교를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또 해외에서 윤창중 칼럼 세상을 통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윤창중 정치학교는 지난 9월 22일 서울을 시작으로 청주, 동대구역, KTX 동대구역, 부산역, 그리고 서대전역을 거쳐서 여기 제주도에서 제6차 윤창중 정치학교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윤창중 정치학교 시즌 1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12월에 다시 시즌 2를 시작할까 합니다. 조만간 시즌 2에 대한 일정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또 윤칼세 TV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께서도 적절한 장소가 물색이 되면은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 윤창중은 어디라도 뛰어가서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면서 보수 우파의 재기를 고민하면서 모색하고 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윤창중 정치학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말할 때 참석자들은 모두가 울먹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때로는 탄식하면서 때로는 통곡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수 우파의 몰락을 가져온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보수 우파의 배신자, 그리고 현재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대통령 문재인 앞에서만 서면은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홍준표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사람들, 참석자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수 우파 대한민국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떻게 하면 보수 우파가 대동단결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애국심 속에서 많은 토론을 가졌습니다. 현재로서는 12월 달에 보수 우파 대동 단결을 위한 윤창중 정치학교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이 마무리되는 대로 윤창중 칼럼스랑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모두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윤창중 정치학교 시즌 1을 일단 마무리하고 시즌 2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에서 함께 일했던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이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났죠.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의 정무수석, 이 정무수석 전병헌이가 검찰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이 됐죠. 과연 이런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이 권력을 구조적으로 살펴봐야만 파악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문재인 정권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레임덕, 이른바 레임덕에 빠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레임덕이라는 것은 임기 말에 소위 말하는 통치권자의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다. 이렇게 번역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임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게 불과 6개월 조금 넘었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가 6개월이 조금 넘은 상황에서 어떻게 감히 말이죠. 판사가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는 현 정권의 제1의 국정 목표에 엄청난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그 영장 기각이라던가 또는 그 구속 적부심을 통해 가지고 그 적폐 대상을 풀어주자 이거예요. 판사로서는 이른바 문재인의 영린이라는 거죠. 영린. 그 영린을 건드리게 될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이나 안민석이가 그 악당을 퍼붓죠. 그런 저항을 살 수 있다고 충분히 내다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리냐, 이런 결정을 내리냐, 이것을 우리가 권력의 구조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느 날 갑자기 이 통치권자 대통령 문재인의 이 권력 누수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멀쩡했던 천장에서 물이 쏟아진 거예요. 이게 권력 누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레임덕이 아니라 이건 얼리덕인 거죠. 조기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런 현상에 딱 닥친 겁니다. 당연히 사필 규정이죠. 그러나 이것을 권력 구조로 본다면 어떻게 판사가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할 수 있는, 충분히 그 영린을 건드릴 수 있는 그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는, 여권 전체가 지금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의 존재 이유로 할 수 있는, 그 존재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이 뭡니까? 적폐청산 아닙니까? 근데 적폐청산을 한마디로 작살낸 거죠. 전병헌 청와 정무수석, 당연히 구속이 됐어야죠. 근데 이 구속이 안 된 겁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판사들의 반란입니다. 판사들의 반란.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하는 조기에, 불과 6개월 조금 지난 이 시점에서 조기에 문재인의 권력 누수 현상이 벌어졌다. 아주 심각한 현상이다.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판사들의 반란이에요. 문재인의 그 영린을 날카롭게 건드린, 비수를 꼽은 그 판사들의 반란이라는 것. 자, 판사들의 반란이 있죠. 또 한편으로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폐청산의 그 앞자리, 소위 말하는 그 사령부 역할을 누가 했느냐? 그건 검찰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에서 또는 국방부에서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제 거리를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그것을 갖고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법원에 넘기는 이런 역할을 검찰이 하는 거죠.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참 적폐청산 사령부 역할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견마지로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사들이 반란을 하게 될 경우에 과연 검찰이 이 법원을 향해서 어느 정도 저항할 것이냐, 어느 정도
공격을 할 것이냐? 그 공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권력 누수 현상을 가장 먼저 눈치채고 참 풀잎처럼 들어눕는 것이 바로 검찰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체질적으로 생내적으로 이 권력에 아주 민감한 집단이, 대한민국의 가장 민감한 집단이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문재인을 향해서 그 반란을 일으키는 걸 똑똑히 봤단 말이죠. 그럼 검찰들은 어떻게 해요? 아, 문재인 정권이 별거 아니구나 라고 가장 먼저 감지하는 집단으로서 적폐청산 작업에 그동안 처음에 그 질풍노도처럼 몰아쳤던 그 윤석열 지검장 그 윤석열의 그 질풍노도와 같은 적폐청산 그 질주가 과연 계속된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속도가 크게 떨어질 겁니다. 속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그 속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겁니다. 적폐청산은 어떤 면에서 명분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그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의 구속적부 심사를 통한 그 석방과 전병헌 그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적폐청산의 명분은 소멸되고 있다. 급격히 소멸되고 있다. 그 소멸시키고 있는 데에 가장 중수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역시 판사들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부에는 일말의 양심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죠. 김병수라는 좌파 판사의 원조를 대법원장에 심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에는 일말의 양심을 갖고 있는 판사들이 존재하고 있다. 정말 그런 양심적인 판사 여러분들의 양심에 다시 한번 깊이 호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떤 구조냐면은 바로 청와대의 권력 구조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민정수석 조국의 실책입니다. 민정수석 조국의 엄청난 실책인 패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 관장하고 있는 그 민정수석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청와대를 출입한다는 이 기자들은 보면은 이건 직무유기예요. 이 민정수석 조국이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자, 민정수석이란 그건 뭐냐?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이 공권력 전체를 움켜쥐고 있는 데가 바로 민정수석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적폐청산의 총괄사령부가 누구냐? 그게 조국인 거예요. 그게 조국. 그렇다면 전병헌이가 이 청와대 정무수석에서 낙마한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있고 정책실장이 있고 국가안보실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니 해도 청와대의 꽃은 뭐냐? 그건 정무수석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임종석의 권한은 물론 막강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가장 막강한 포스트가 어디냐? 그건 정무수석이죠. 그런데 늘상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대통령이 있죠. 그 밑에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그 비서실장 밑에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이 이런 하이라키가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청와대 구조는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가장 잘 미치는, 가장 막강하게 미칠 수 있는 그 한 자리를 놓고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이 서로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의 그 권한이 비서실장으로서 막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막강합니다. 그런데 이 적폐청산 문제에 관한 조국이가 가장 막강하다. 조국이가, 민정수석이. 아마 민정수석 조국이가 대통령을 가장 많이 만나는 인물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문재인 대통령실에 그 비서실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조국 민정수석이 가장 대통령을 많이 만날 겁니다. 왜 그러냐? 문재인 정권의 제1국정과제가 적폐청산입니다. 그렇다면 임종석이가 비서실 업무를,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전체를 관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조국만큼 적폐청산에 대해 몰입할 수가 없는 거죠.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무슨 정책실장 또 국가안보실장이 있지만 그 업무는 소위 말하는 청와대 권력과는 사실상 별개, 정치 권력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문재인을 향해서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자리, 그 자리를 놓고 경쟁을 조국과 전병헌이가 벌였고 거기에서 조국이가 승리한 겁니다. 네. 386 주사파 그 아마추어들이 승리하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병헌은 친 김대중기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시절에 평민당 전문의원으로 정계에 들어와가지고 김대중 정권의 승승장구를 했었고 정무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핵심을 했죠. 국정상황실장. 그 다음에 이 노무현 시절에는 국회의원, 사선에, 원내대표에, 최고위원회. 근데 그런 베테랑을 이쪽 386 아마추어 주사파들이 무경험 자들이 볼 때는 노래 가시 아니겠습니까? 저걸 제거해야죠. 그러다가 꼬투리가 잡힌 거죠. 목을 쳤습니다. 목을 칠 때는 어떻게 치느냐? 문재인 대통령을 철저히 봉쇄하는 거죠. 전병헌으로서는 대통령한테 자기가 이제 꼬투리가 잡히기 때문에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검찰의 조사를 받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386 주사파들이 완전히 장막을 치고서 이제 전병헌을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적폐청산이 이루어졌고 조국의 승승장구로 이어지는 것 같았지만은 바로 지금 뭐냐? 적폐청산 그 자체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비수로 돌아왔다 이거죠. 부메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정말 어떤 결과를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적폐청산의 무리한 드라이브, 이명박을 잡아넣기 위한 그 무리한 드라이브가 나온 게 뭐냐? 문재인 정권을 얼리더 조기 통치권 누수 현상을 가져오게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뭐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자가 바로 민정수석 조국인데,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패는 뭐냐? 최대 패착은 정권 초반에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내놓고 미래를 향해서 완전히 전력 투구해야 할 이
6개월간의 금쪽 같은 시간에 문재인 정권은 뭘 해두냐? 적폐청산, 과거청산, 정치 보복을 하는데 이 금쪽 같은 시간을 다 소모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패 작품이 적폐청산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때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그 실패로부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누구냐? 그건 논리적으로 당연히 민정수석 조국인 겁니다. 민정수석의 조국에 대한 그 비판이 여권 내에서 아마 제어할 수 없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조국은 어떡하냐? 검찰을 더 옥죄가지고 압박해가지고 그야말로 큰 물건을, 큰 대어를 낚아챌 수 있도록, 대어를 잡을 수 있도록 검찰한테 윽박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권력의 향배에 대해서 어느 조직보다도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비해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떡하느냐? 청와대 조국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 적폐청산은 거대한 실패로 끝나게 될 겁니다. 저는 아주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의 실패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현재로서는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조국이고, 두 번째 거의 조국과 비슷한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소위 말하는 386 주사파 김일성 신봉주의자였던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돌아갈 겁니다. 이건 눈에 훤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 문재인 정권을 망치는데 1등 공신은 결국 적폐청산을 총괄 지휘하는 조국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보수 우파 우리 그 세계에서 아직도 노무현에 대해서 그 정말 넌덜이 나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죠. 그 노무현에 대한 그 악몽, 일종의 악몽이죠, 악몽. 그 악몽을 더 악화시키는 데에 가장 큰 공신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유시민 아니겠습니까? 유시민. 정말 노무현, 그러면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 정말 아주 참 넌덜이 나는 그 지옥, 그 능멸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유시민 아니었습니까? 지금 해수부 장관 그 김영춘이가 그랬죠. 같은 말이라도 싸가지 없게 하는 게 바로 유시민이다. 바로 그 유시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싸가지라는 그런 참 속어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정권을 망치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그 1등 공신을 보수 우파 세계에서 꼽으라 한다면 첫 번째가 노무현이고, 두 번째가 유시민이고, 첫 번째가 유시민이고, 두 번째가 노무현일 겁니다. 요즘 유시민이가 여러 TV 종편에 나와가지고 그 참 활약이 대단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을 보고 있는 참 보게 되는 보수 우파 시민들, 태극기 시민들은 다시 한번 노무현의 유령에 넌더리를 치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권력이라는 것도 별게 아닙니다.
정말 황혼처럼 석양 속으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대단하다고 박근혜 정권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구속시키고 그 구속영장도 추가로 발부해가지고 서울구치소에 이 추운 겨울 날씨 속에 가둬놓는 그 문재인 정권, 정말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데에서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의 그 권력 누수를 촉발하는 비수가 터졌습니다. 그 비수를 결과적으로 누가 촉발했느냐? 그건 민정수석 조국이 되겠습니다. 노무현을 망친 사람이, 그 망치는데 1등 공신이 유시민이었다면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을 망치고 있는 1등 공신은 조국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